법인카드가 막혔어요. 그것도 그 방송사에서요. 2026년 6월 12일 아침, 어제까지 뉴스를 만들고 드라마를 내보내던 방송사 직원들이 평소처럼 출근했는데 점심을 사려다 카드가 긁히지 않았어요. 업무용으로 쓰던 카드도 줄줄이 막혔고요. 정작 직원들은 자기 회사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회사로부터 듣지 못했어요.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어떻게 됐는지를 그날 뉴스를 보고서야 알았다는 증언이 나왔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남의 뉴스를 만들던 사람들이 자기 회사 소식을 뉴스로 처음 접한 거예요. 그날 JTBC가 갚지 못한 돈이 206억 원이었어요. 56억 원짜리 하나, 150억 원짜리 하나, 두 장이 한꺼번에 만기가 돌아왔는데 그걸 막지 못한 거예요. 이걸 디폴트, 우리말로는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206억 원이라는 숫자가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돈조차 막지 못할 만큼 곳간이 바닥났다는 게 진짜 신호였던 거죠. 며칠 사이에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시작으로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 중앙, 중앙 P&I까지 5회사가 줄줄이 서울 법원으로 향했어요. 기업회생, 그러니까 법원의 도움을 받아 빚을 조정하고 회사를 살려달라는 신청이에요. 그리고 며칠 뒤엔 그룹의 모태인 중앙일보까지 220억 원 규모의 어음이 최종 부도 처리됐고요. 그룹 전체가 쌓아온 빚은 2조 8천억 원이었어요. 겉으로 보이던 모습과 장부 속 현실의 강역이 이 정도였던 거예요. 이쯤 되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삼성이 등을 돌려서 광고가 끊긴 거 아니냐고요. 편파 방송을 해서 시청자가 떠났고 그래서 무너진 거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맞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다고 느끼시나요? 장부를 열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자, 이 회사 원래 이런 데가 아니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지금부터 같이 들여다볼게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부터 풀어볼게요. JTBC의 뿌리는 신문 한 장에서 시작돼요. 1965년 삼성을 세운 이병철 회장이 직접 만든 중앙일보예요. 돈은 이미 충분히 벌던 사람이 왜 신문사를 만들었을까요? 본인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정치보다 더 센 힘이 언론이라고요. 처음부터 이 회사는 삼성의 손에서 태어난 셈이에요. 이 신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게 된 사람이 홍징이라는 분인데 법무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까지 지낸 무게감 있는 인물이었어요. 이병철 회장은 1968년에 아예 대표 자리를 그분에게 넘겼고요. 그런데 이 관계가 단순한 위임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병철 회장의 셋째 아들 이건희 회장이 바로 홍진기의 큰딸 홍나희와 결혼을 했거든요. 돈으로 한번 묶인 사이가 혼인으로 또 한 번 묶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관계도가 어떻게 그려질까요? 홍진기의 아들 홍석현, 그러니까 홍나희의 남동생이 바로 우리가 오래 알아온 중앙일보 JTBC 회장이에요. 이재용 삼성 회장에게는 외삼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앙그룹을 이끄는 홍정도 부회장은 홍석현의 아들이니 이재용에게는 외사촌 동생이에요. 한 집안 잔치상에 같이 앉던 사이였던 거예요. 한때 삼성이 이 방송사의 가장 든든한 광고주였던 것도 사람들이 중앙일보를 그냥 삼성신문이라고 불렀던 것도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 60년 인연에 금이 가기 시작한 날이 있어요. 2016년 10월 24일이에요. JTBC가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입수했다며 그 내용을 보도했거든요. 대통령 연설문 같은 청와대 기밀 문건이 외부 사람한테 미리 흘러갔다는 내용이었어요. 다음 날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고 매주 광장에 수백만 명이 모였고 이듬해 3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수사의 칼끝이 삼성으로 향했고 2017년 2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외삼촌이 키운 방송국이 쏘아올린 보도가 돌고 돌아 친조카의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 됐으니까요. 한 달 뒤 홍석현 회장은 중앙일보와 JTBC 회장직에서 물러났어요. 업계에서는 한때 가장 든든한 광고주였던 삼성과의 관계가 그 이후 예전 같지 않아졌다는 이야기가 오래 돌았고요. 자,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삼성이 등을 돌려서 광고가 끊겨서 그래서 이 방송사가 무너졌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닌 거예요. 광고주 하나와 사이가 멀어진 건 이 회사가 겪은 여러 악재 중 하나였을 뿐이에요. 2조 8천억 원짜리 빚더미는 광고주 하나가 빠진다고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장부 속에 훨씬 오래된 구멍이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JTBC는 흑자를 내다가 한 방에 무너진 회사가 아니에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 동안 본업에서 쌓인 영업 손실이 2061억 원이었어요.
같은 기간 결손금은 7천억 원까지 불어났는데 그 시점 자본금 총계는 고작 190억 원이었고요. 3월 말 기준 부채 비율은 2,443%예요. 건전한 기업의 위험 수위로 보는 200%의 12배가 넘는 숫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계로 치면 이런 거예요. 한 달에 버는 돈보다 훨씬 많이 쓰면서 그 차이를 매달 카드 돌려막기로 버텨온 거예요. 처음엔 한 장으로 막히던 게 나중엔 10장이 필요해지는 구조죠. 이게 7년 동안 쌓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회사가 꺼낸 카드가 있었어요.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이었어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이어지는 올림픽과 2030년까지의 월드컵 중계권을 한꺼번에 사왔거든요. 여기에 쏟아부은 돈이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천억 원이에요. 중계권을 사온 뒤 지상파 방송사들에 나눠 팔아서 차익을 남기겠다는 그림이었죠. 결과는 이랬어요. 올해 2월 열린 동계올림픽 개막식 시청률이 1.8%에 그쳤어요. 10년 전, 20년 전 개막식 시청률이 10에서 18%를 오가던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예요. 월드컵 중계권은 지상파 3곳에 나눠 팔려고 했는데 MBC, SBS와 협상이 깨졌고 KBS 단 한 곳에 140억 원을 받는데 그쳤어요. 7천억 원 가까이 들인 중계권이 그렇게 됐으니 그 차이가 고스란히 구멍으로 남은 거예요. 왜 시청자들이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방송 광고 시장 자체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2022년 3조 752억 원이었던 방송 광고 매출이 2024년에는 2조 3073억 원으로 줄었어요. 2년 사이에 25%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도 요즘 텔레비전보다 휴대폰을 더 많이 보시죠? 그 변화가 숫자로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시청자들은 이미 유튜브와 넷플릭스로 건너갔고 광고도 그 뒤를 따라갔어요. 그 구멍을 또 빚으로 막다가 결국 법원 문을 두드리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구멍이 회사 안에서만 났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이게 밖으로까지 번졌거든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206억 원을 못 갚는다고 선언하기 전까지 이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 평범한 사람들 손으로 팔려나갔어요. 연 7%에서 10%라는 이자를 약속하면서요. 은행 예금 금리가 요즘에서 3% 수준이잖아요. 그 3배에서 4배에 달하는 숫자예요. JTBC라는 이름을 앞세워 증권사 창구에서 팔렸고 그 이름을 믿고 도장을 찍은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진짜 솔직하게 짚고 갈 게 있어요. 이 채권을 산 분들이 투기를 한 게 아니에요. 노후에 이자 생활을 하려고 평생 모은 돈을 맡긴 분들이었어요. 회사 이름이 크고 이자가 높으니 안전하다고 믿었던 거예요. 개인 투자자 손에 들어간 채권과 기업어음 규모가 약 7,900억 원으로 추정돼요. 2026년 6월 19일 JTBC 사옥 앞에 수십 명이 모였어요. 60대 여성 한 분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남편이 퇴직한 뒤 생활비에 보태려고 마트에서 세일 상품만 사면서 모은 노후 자금 3억 원을 넣었는데 지금은 집을 팔아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분은 새벽 기차를 타고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정년퇴직을 앞뒀다는 59, 세 남성은 1억 7,500만 원이 묶였다고 했고요. 이러니 알 수가 없죠. 화면 안은 화려한데 화면 뒤에서는 직원 점심값 카드가 막히고 있었고 그 사이 어디선가 누군가의 평생 모은 돈이 조용히 묶여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름만 믿고 도장을 찍은 분들한테 이 책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JTBC 한 회사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훨씬 큰 그림이 있어요. 자, 이제 큰 그림을 정리해 볼게요. 같은 종편 채널들도 작년 한 해 드라마 편성 시간대를 통째로 없앴어요. 채널 A는 적자로 돌아섰고 TV조선과 MBN도 매출이 크게 줄었어요. 그야말로 같은 방향이에요. 이 방송사들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광고로 먹고 살던 방송 모델 자체가 같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진 거고 그 옆에서 나머지 패들이 같은 바람을 맞고 있는 거죠. 60년 사돈도 막지 못했어요. 한때 가장 든든한 광고주였던 삼성도 막지 못했고요. 신뢰가 빠지면 시청자가 떠나고 시청자가 떠난 자리를 메우려고 무리한 베팅을 하고 그 구멍을 다시 빚으로 막다가 어느 날 장부가 조용히 계산서를 내미는 것. 그 공식은 회사 크기나 역사와 상관없이 똑같이 작동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름이 크고 이자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도장을 찍는 일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노후 자금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 한번 꺼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장부가 먼저 경고를 하고 있었던 건데 우리는 그 장부를 볼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름 큰 회사라고 무조건 안전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제 다르게 보셔야 한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정말 궁금하거든요.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